고3 1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앞에 영상 듣고 오셨죠? 오늘은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후 시간까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8월에 이제 정말 생기부를 마감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는지 오탈자 이제 확인하셔야죠. 사실 생기부에 작성되는 내용은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학생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서 잘 말씀드려야지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이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더위와 씨름하며 공부합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 엔젤을 풀어가면서 다지는 시간이에요. 과목에 따라서 부족한 개념을 다지기도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다양한 난도의 엔젤을 풀어가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더워서 다 공부 지쳐가는 시기예요. 이때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그대로 수능에 반영될 거라 마음 먹도록 하자고요. 이제 부모님은 수시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두셔요. 계속 그 진학사 대학 어디가 들어가서 합격 가능성 확인해 보는 거죠. 구모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니까 엄마는 늦어도 8월부터 9월 수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그 수시 관리 파일을 계속 보면서 학교를 채우고 빼고 합니다. 진학사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별로 어떤 지원자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요. 적어도 한 15개 학교 정도는 적어 두셨다가 조금씩 추려가면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쓸 때는 이제 8개, 10개 정도까지 줄이는 겁니다. 이제 파일로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암기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합격 여부를 알아볼 때 대학교 모집 요강뿐 아니라 아이 생기부도 정리를 해두셔요. 저는 아이 평균 내신, 국수탑 내신, 수탑 내신, 기타 생기부 특장점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죠. 이런 후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컨설팅을 하세요. 컨설팅 가서 그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지난 입결들, 그리고 경쟁률, 선배들 합격 정보, 수능 후 전형 유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확인 차원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낮게만 써도 문제고 당연히 너무 높게만 써도 문제니까 오래오래 보고 또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 자소서도 쓰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소서 쓰는 학교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할 일은 없네요. 그저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먹을 거 많이 챙겨주세요. 입 닫고 고기 굽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9월 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고모부터는 이제 도시락 연습을 해보세요. 10월 한 달만 해봐도 되지만 9월은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들 거예요. 미리 도시락도 사시고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는 이제 진학 어플라이나 UA에서 씁니다. 원서는 써두고 이제 결제를 해야 이제 원서를 쓰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원서만 써두고 결제 안 하시면 지원한 게 아닙니다. 잘 확인하셔서 6장 쓰시면 되겠어요. 이제 원서를 쓰고 나면 이제 수능까지 2달은 태풍의 눈 같은 시기예요. 사실 엄마는 이때는 사실 편합니다. 주사위는 어차피 던져졌고 이제 정말 아이들 몫이 되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원서를 쓴 대학교에 합격한 듯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애 반수할 때는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고 수능에 2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애는 과탐에 9모, 6모에 둘 다 1등급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제 둘 다 1등급을 맞았어요. 정말 수미잡이에요. 근데 이전 시험까지는 정말 다 의미 없습니다. 이 시간에 딱 이때 이제 원서 쓰고 수능 때까지 한 2달? 이때가 모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열심히 달리도록 이제 해주세요. 그리고 면접 학원 중에 이때 예약받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예인 그 공연 티켓팅 하듯이 간신히 예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차에 불합하면 환불되니까 마음에 드는 면접 학원 알아보시고 미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은
신모는 그냥 점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때 성적 안 나온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지금 하는 대로 바뀝니다. 계속 기출, 엔제, 파이널 모의고사 돌리면서 공부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전 과목에서 잘 봤던 점수들로만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과목에서 제일 못 나온 점수들로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수능 후에 이제 수시 면접이나 구술고사, 논술고사를 위해서 숙소를 예약해 둡니다.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게 되는데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 취소가 가능한 곳으로 그 숙소를 예약해 두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정시 컨설팅 알아보시고요. 원서는 12월에 쓰니까 수능 끝나고 알아보셔도 되지만 이때는 크게 정말 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슬슬 알아보셔도 좋죠. 그리고 이제 수만이 카페 들어가서 분위기 보셔도 좋아요. 저는 읽으면서 정보도 찾고 마음도 좀 힐링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11월 13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13일이네요. 결전의 날. 수능 전 컨디션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 에너지를 주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아프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날에는 그날 내비는 무조건 2개 켜고 가시는 겁니다. 저희 작은애 시험 못 볼 뻔한 얘기 아시죠? 일이 꼬이려면 진짜 별일이 다 생기니까 무조건 수능 날에는 알던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2개 다 켜고 가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아이를 학교 들여보낼 때는 무던한 얼굴로 계셔야 합니다. 우시려면 학교 들어가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우세요. 마음에 동요가 없도록.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고생했다고 안아주시고 점수 묻지도 마시고 저녁 만나게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야죠. 이 채점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 수능장 보낼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어떤 얼굴로 방에서 나올지 두근거려서 잘 쳐다도 못 봅니다. 아이가 웃으면 다행인데 바로 엎어져서 울기도 한다고 하고 아무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수능 점수가 나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탐구 답이 늦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최종 점수가 나오면 부모님은 이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서 이제 잘 분석을 하셔야 해요. 아이 성적이 수시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치러야 할지 아니면 어느 학교까지 가야 할지 결정을 그날 밤 해야 해요. 보통 논술이나 그 면접고사들이 바로 그 수능주 토요일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논술을 보러 가려면 금요일 하루라도 보통 공부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수능 점수 나온 분석을 그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고속성장 분석기, 텔레그노시스, 이투스, 메가스터디 가능 다 해보셔요. 그리고 수능 점수 나오고 이게 표점이 변하면 예상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면접이나 고사를 치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정말 잘 봤다면 시험 모두 가지 않고 정시로 가야죠.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이 수능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이라 수능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있는 면접 준비, 논술 준비 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다 끝난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11월 말 약 2주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미리미리 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시 일부 전형은 이때도 계속 읽고 풀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꼭 말해 주세요. 이제 12월 성적표가 5일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고 수시 발표가 이제 하나씩 나죠. 예정일보다 먼저 나오기도 하니까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1차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합 기다리는 친구들은 정말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추합 기간 홈페이지 자주 확인하시고요. 정시로 가고 싶다고 이 추합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이제 불합되는 거예요. 그의 입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받거나 수시에 다 불합되면 정시를 준비해야죠. 정시는 거의 진학사 기준으로 쓴 것 같아요. 그해 원서를 넣을 실 데이터는 이제 진학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컨설팅 없이 원서를 쓰긴 했는데 중위권은 이제 분석이 더 어려워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서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시 컨설팅 미리 준비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확인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월은 이제 원서를 12월 말에 쓰고 정시 발표가 2월 초에 있어요. 보통 원서를 1월 초에도 썼는데 올해는 12월 말에 다 정시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실기 시험이 없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한 달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는 가족여행 다녀오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혹 원하는 결과를 못 받고 뭐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의 그 노력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즐겁게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여행을 강추해요. 그래야 다음에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그 12년 고생한 아이를 생각해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휴식의 시간입니다. 2월은 이제 정시 발표. 그러니까 뭐 1월 말부터 아마 정시 발표를 조금씩 했겠죠. 그래도 이제 등록 기간이 3일부터 5일까지라서 추합 기다리는 친구들은 또 이제 정시도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기간 지나면 또 정시 추합 쭉 있고요. 추합도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2월 말쯤에. 이렇게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여름이 지나면서 이후 과정 중에 보강할 내용이 또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1년 내내 시험 보고 평가받고 또 보강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죠. 12년 공부를 올해 다 평가받는 거라서 쉬엄쉬엄 하자 할 수도 없고 보기도 참 안쓰러워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점수 아깝지 않도록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원서 영역은 공부 많이 해보셔요. 수시 원서도 그렇고 정시 원서도 그렇고 설명회도 후회 없이 다 다니시고 모집 요강도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집에서는 피로가 풀린다 하는 느낌을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엄마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1년 열심히 같이 달려보세요. 우리 아이 데려가는 행운의 대학은 어딜까? 정말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 뽑아준 학교가 사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입시라는 게 실력이 뭐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운도 따라줘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올해 우리 구독자님 댁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점수로 대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행운이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지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